목이 아파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뿌리의 기능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자, 뿌리에서 원뿌리, 겹뿌리, 뿌리털 어딘지, 생장점이 어딘지 물었거든요. 자, 고등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고등뿌리에, 요게 원뿌리죠. 요게 원뿌리인데, 이 원뿌리의 끝부분에도 보면 생장점과 뿌리 골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은 요 제일 아랫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뿌리 옆으로 겹뿌리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겹뿌리가. 자, 겹뿌리가 이게 뿌리털 아니에요. 겹뿌리예요. 겹뿌리. 이 겹뿌리에 보면 또다시 뿌리털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지점에 전부 다들 뭐가 있을까요? 생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장점이 이렇게 다들 있고, 그리고 뿌리골무도 끝부분에 다들 있고, 뿌리털도 다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기능. 자, 뿌리에는 먼저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서 있으니까 지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를 지지작용이라 그래요. 그리고 호흡작용도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호흡이 뭔지 알죠? 아까 핫도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핫도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포들은 호흡작용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지지작용, 호흡작용, 또 뿌리에 저장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장작용 같은 경우는 저장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겠죠? 그러면 고구마와 감자 중에서 누가 뿌리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고구마가 뿌리일까요? 감자가 뿌리일까요? 모르시는군요. 고구마가 뿌리고 고구마 뿌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보게 되면 옆에 잔털이 조금씩 나 있죠. 이게 뿌리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감자는 줄기라고 얘기해요. 감자에는 털 안 나 있죠. 이렇게 새까만 삭정이 부분 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줄기에 영양분을 저장할 수도 있고 뿌리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자, 뿌리의 기능은 서 있는 지지작용, 영양분을 저장하는 저장작용, 에너지를 얻는 호흡작용. 이 세 가지는 다른 데들 많이 일어나요. 줄기도 똑같거든요. 지지, 저장, 호흡은 다 있어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뿌리에만 특별히 있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작용이다? 흡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작용. 자, 뿌리에서만 물과 무기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는 흡수작용의 원리인 삼투현상.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흡수작용과 삼투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식물에 물 줄 때 있죠? 물 줄 때 식물 위에서부터 물 조리개로 쫙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꽃들이 너무나 행복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줬습니다. 화분이나 이렇게 꽃들이 있으면 여위에다가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그죠? 뽀글뽀글 해서 물을 주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주는 일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뿌리짬에다가 사투리죠. 뿌리 부근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뿌리 부근에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할머니께서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물을 주면 시원해 보이고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한번 봐요. 물을 줬는데 물방울이 튀어서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실제로 뿌리 부근에는 물방울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식물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을 먹을 수 있는 흡수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뿌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뿌리 근처에다가 물을 푹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 버전을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뿌리 짜면 물을 푹 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사투리가 많이 섞여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식물에 물을 줄 때는 반드시 뿌리 부근에 물을 푹 주어서 식물들이 물을 뽁뽁뽁뽁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흡수작용, 삼투 현상의 원리. 이거는 거의 시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삼투작용. 뿌리에서는 이거 안 내면 시험 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삼투작용이라는 것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무엇이 이동한다? 물, 워털, 그렇죠. 본토 발음 워럴,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워럴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바로 삼투 현상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는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거 맞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이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연의 원리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절대 위배되지 않습니다.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물 입장에서 보면 물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을 다자예요. 그리고 농도가 진하다는 것은 물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뭐가 이동했어요? 물이 이동했죠. 그러면 자연의 원리에 절대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 현상의 원리로 물이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식물들은 영양분을 만드니까 안쪽에는 농도가 진하겠죠. 그렇죠? 영양분 때문에 농도가 진해요. 근데 흙 쪽에는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물이 흡수될 때 뭐도 더불어서 함께 돼요? 무기 양분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무기 양분이 농도가 낮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진한 식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비료를 줄 때 한번 잘못 준 적이 있어요. 자, 식물이 있는데 선생님은 마음 좋은 사람처럼 아르바이트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듬뿍 주었어요. 그럼 비료를 듬뿍 주었더니 어떤 결과 나오겠어요? 자, 식물이 있어요. 바깥쪽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농도가 진해졌죠. 진한 농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진한 게 식물의 몸속의 농도보다 더 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낮은 식물의 몸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식물은 어떻게 됐겠어요? 말라 죽었어요. 그렇죠? 식물이 빼짝 말라 죽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식물은 바짝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죽은 식물만 한 몇백만 원치가 죽었다고 그 아저씨가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아저씨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아르바이트 돈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비료는 어떻게 주느냐면요. 식물에 몸체가 있으면 농부들은 보게 되면 비료를 적당히 뿌려야 돼요. 적당히 뿌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비료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던 비료가 조금씩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식물보다 농도가 진하면 절대 안 돼요. 식물보다 농도가 낮을 정도의 비료만 스며들어가면 이 비료와 물이 함께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는 식물로부터 적절하게 떨어진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다고 좋은 거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투현상의 원리에서 시험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유리관이 있는데, 자, 요 밑에는 반투과성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반투과성막.
반투과성 막. 이 막은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설탕이나 농도에 해당되는 것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럼 물만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는 설탕물이 들어가 있고 설탕물이 바깥쪽에는 순수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잘 잡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물의 높이가 똑같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똑같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 분자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쪽 유리는 이렇게 수면이 높아지겠죠? 그에 비해서 바깥쪽 수면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 눈 뜨세요, 학생. 자,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학생이라고는 한 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그렇죠? 자, 학생이 눈이 작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투 현상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추 숨죽이는 게 있겠죠.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가 있으면 배추 맞죠, 그죠? 자, 배추가 있으면 배추에 소금물에 푹 적셔둬요. 그러면 바깥쪽은 소금물이고 배추보다 농도가 진하죠. 그러면 배추 속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배추가 푹 죽겠죠. 푹 죽고 나면 허물허물 이렇게 배추가 푹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맛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욕을 갔을 때 손을 오랫동안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 손바닥이 쭈글쭈글하게 변하죠.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는 농도가 진하고 바깥쪽은 물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물이 우리 손바닥을 통해서 안쪽으로 스며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설거지 할 때 꼭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씻다 보게 되면 물이 좋은 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기 닦는 이런 세제나 이런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섭진 이런 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런 것들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갑을 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설거지할 때 안 껴요. 이유는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는 기름기가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90%는 내가 한다고 봐야 돼. 공부방에서는 50%, 공방에서는 한 50% 이상을 내가 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집에서는 간혹 해요. 그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칭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뿌리의 기능에서는 흡수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흡수작용의 원리는 삼투 현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투 현상의 원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실제로 있으면 흙 속의 농도가 가장 낮겠죠. 그리고 식물의 몸속의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흙에서 식물의 몸속으로 뿌리 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식물은 물과 무기양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